학교에서 아이들과 연극을 만들면 교사는 보통 연출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극은 일회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연극을 할 때는 배우와 스텝 간의 다양한 약속을 정하면서 극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약속의 기본이 되는 무대 구역과 블로킹을 이해하면 더욱 풍부한 연극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극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배우, 관객,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장소로서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볼 때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암전이 되었다가 불이 켜지면 그 짧은 시간에 무대가 바뀌어 있죠. 소품의 배치를 지시하는 말소리나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소품들 하나하나가 약속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배우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뮤지컬을 볼 때도 수많은 배우들과 소품들이 서로 뒤엉키는데도 부딪히거나 동선이 꼬이지 않죠. 희곡을 눈앞에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 즉 규칙이 없다면 무대는 질서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연극은 여러 예술가가 협력하며 수많은 약속을 통해 무대에서 허구를 펼쳐 보이고 관객은 허구인 줄 알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감동하죠. 이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무대에서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이 어떤 약속을 하고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용어를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무대가 있습니다. 배우가 있고요. 연극을 보는 관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보는 극장은 무대와 객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대는 배우들이 공연하는 공간이고 객석은 관객의 감상과 반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이런 공연의 무대 형식은 무대와 무대를 마주하고 있는 객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액자형 무대인 프로시니엄 무대, 무대를 관객이 에워싸고 있는 원형 무대, 무대 3면이 객석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는 돌출 무대, 상자 형태의 극장에 자유롭게 객석을 배치해가는 가변형 무대 등 다양합니다. 이 중 프로시니엄 무대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대이기에 일정한 관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대 방향과 구역입니다.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연극 연출가는 일반적으로 관객들의 위치에서 무대를 바라보면서 동선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우와의 의사소통에 혼선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연출가가 왼쪽으로 이동하라고 할 때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의 왼쪽과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연출가의 왼쪽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혼선을 막고 배우의 동선 파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시니엄 무대에서는 관습적으로 9개의 공간으로 무대 구역을 나누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방향, 즉 오른쪽과 왼쪽은 배우가 관객을 마주보고 섰을 때 배우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중앙에 서 있는 곳이 센터입니다. 객석에서 보았을 때 왼쪽은 무대 오른쪽이고 객석에서의 오른쪽은 무대 왼쪽이 됩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 쪽으로 전진하면 내려온다고 표현하며 그 무대를 다운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다운스테이지 센터, 다운스테이지 라이트, 다운스테이지 레프트가 됩니다. 그럼 이 반대, 무대 뒤쪽은 업스테이지라고 하겠죠? 업스테이지 센터, 업스테이지 라이트, 업스테이지 레프트가 되죠. 그렇게 9개의 구역으로 무대를 나누면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무대를 9개로 나눈 각각의 구역을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배우들이 블록에 위치하고 블록들 사이를 움직이는 행동선이나 경로를 블로킹이라고 말합니다. 무대의 위치별로 용어가 통일됐으니 연출의 디렉션이 명확해지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스테이지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대 구역은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배우가 어디에 있을 때 더 강조되는지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이제 배우가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다운 라이트, 다운 센터, 다운 레프트, 스테이지 라이트, 스테이지 센터, 스테이지 레프트, 업 라이트, 업 센터, 업 레프트. 어때요? 배우의 위치가 구역별로 느낌이 좀 차이가 나나요? 일반적으로 무대의 중앙을 측면보다 강하게 보고요. 무대의 앞쪽 다운은 뒤쪽인 업보다 강하고 무대의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강조됩니다. 사람의 시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를 보면 무대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강하고 친근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원칙에 따른 무대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에 따라 강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한 명의 배우일 때고요. 무대 위에 다른 소품이나 세트, 인물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그 느낌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정이나 결혼식, 제사 등의 의식을 치를 때는 보통 업스테이지 센터를 사용하죠. 갈등을 벌이는 두 인물의 결투 장면과 같이 거칠고 강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센터나 다운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측 중앙은 깊은 러브씬이나 고백과 같은 장면이 이루어져서 관객이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배우가 독백을 하거나 음모를 꾸밀 때는 다운 레프트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처럼 무대에서의 공간과 일상에서의 공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극에서의 무대 공간은 회화적인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데요. 회화의 캠퍼스나 영상의 한 프레임은 고유의 과학적 언어가 있듯이 연극에서의 무대 공간 또한 배치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자켓을 입은 남자가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했을 때 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요? 나란하게 다운스테이지에 직선으로 있는 것과 주인공이 스테이지 라이트에서 상대와 대각선으로 있는 것, 상대 배우가 업스테이지에 있는 것, 둘이 모두 다운 센터에 있는 것. 모두 느낌이 다르죠? 아마 둘의 관계나 대화의 내용에 따라 연출가는 둘의 위치를 다르게 설정할 것입니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관객이 배우의 움직임을 보고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블로킹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볼까요? 무대 중앙에서 남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스테이지 레프트에서 기척이 들립니다. 시선이 옮겨지고요. 어떤 대립관계의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이 등장으로 인해서 남녀 배우가 움직이게 됩니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여자 주인공은 도망치듯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상대 배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두 남자 배우들은 마주서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대사가 들리지는 않지만 상황과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관객들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은 스토리텔링의 문법이 됩니다. 무대 관습이 오늘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규칙에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으므로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고 연극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면 효율적이고도 미학적인 블로킹을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